안녕하세요. 빌 정호입니다. 오늘은 남들이 가지 않는 어려운 길을 택하라. 꿈은 크게, 시작은 작게 하라. LS 일렉트릭, 포스코홀딩스, 카카오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먼저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이 그림 하나로 모든 것이 다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압축되어 있는 거. 음? 이 그림이면 부가적인 설명이 솔직히 필요 없어요. 자, 보이시죠? 황금꽃은 무서울 때 피어나서 이렇게 절벽, 가파른 절벽과 이렇게 무서운데 발을 헛디디면 떨어지면 죽는 곳. 자, 이런 곳에 황금꽃이 피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곳에 예? 밑에는 상어가 드글드글해서 떨어지는 순간 그냥 상어 밥이 되는 음? 그리고 이렇게 안전해 보일 때 시든다. 음? 주식도 돈이 숨어 있는 곳 원리가 똑같아요, 그럼 똑같아요. 뭔가 이렇게 쫙 안전해 보이는 초원지대, 평야지대, 자, 이런 곳은 왠지 그쵸? 굉장히 마음의 안정감을 느끼게 하고 안전해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쪽으로 많이 몰리지만, 이런 쪽으로 많이 몰리지만 사실은 이런 데는 황금이 있다 없다? 없다. 있긴 개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요. 이렇게 다 죽어가는 꽃, 시들어가는 꽃밖에 없는 거예요. 음? 자, 그런 꽃이 어딘지는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수많은 구름대 군중을 멀리하고 혼자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되어야 한다. 자, 그런 말인데요. 자, 또 멘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자, 진정한 멘토는 무엇을 사야 할지 알려주는 멘토보다, 물론 무엇을 사야 할지 알려주는 멘토도 중요하죠, 당연히. 근데 솔직히 이런 멘토보다요, 더 좋은 멘토가 자, 무엇을 피해야 할지, 무엇을 사지 말아야 할지 알려주는 멘토가 더욱 지혜롭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음? 무엇을 사야 할지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무엇을 피해야 할지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더 중요한 거. 보통 사람들은 안전해 보이고, 그렇죠? 좀 많은 군중들이 몰려 있어서 뭔가 좀 마음의 안정감을 주는 그런 데를 이제 찾아 들어가고 싶죠. 그리고 또 실제로 그런 쪽에 비중을 많이 실어버리고요. 자, 무서운 쪽도 투자를 하긴 하는데, 무서운 쪽은 비중이 코딱지만큼 있고, 안전해 보이는, 바닥처럼 보이는, 카카오라든가, 뭐, 많이 빠져서 이제 더 이상 빠질 데가 없어 보이는 포스코홀딩스라든가, 음? 에코프로라든가, 자, 이런 쪽에는 비중이 이빠이 많죠. 자, 그러면 이런 데서 다 손실 보면, 이런 데서 아무리 많이 수익을 줘도, 여러분, 전체 포트가 망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곳에 투자하지 말아야 될지를 알려주는 멘토가 진정한 멘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회전율이 중요하죠, 여러분. 주식에서 빨리빨리 팔리고, 응? 회전율이 빨리빨리 돌아가야 좋은 건데, 자, 비즈니스 회전율이 나쁜 기업은 멀리하라.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죠. 배터리. 왜? 배터리는 수명이 점점 더 길어져. 자, 지금 배터리 수명이 10년에서 한 15년 정도 되는데, 앞으로 기술이 발달하면 이거보다 더 늘어나겠죠. 이렇게 한번 팔고 나면 이 시기가 또 도래해야 또 팔 수 있다는 거죠. 이 얼마나 회전율이 안 좋습니까? 음? 자, 거기다가 배터리 리사이클은 소재 회사의 재앙이다. 자, 리튬은 특히 남미, 아프리카, 어? 북미,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심지어 최근에 우리나라까지 발견될 만큼 정말 흔해 빠지고 흔해 빠진 게 바로 리튬인데, 음? 그래서 가격이 리튬은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자, 거기다가 뭡니까? 리사이클. 자, 2026년이나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가동되게 될 이 리사이클까지 가동이 되면
리튬이나 니켈 가격은 더 폭락, 여러분, 더 폭락. 네? 상승이요? 정신 차려! 아니, 리사이클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 상승할 수 있어요? 더 폭락이지. 어? 왜 그런 걸 여러분들이 혼자 스스로 생각을 못 합니까? 그쵸? 자꾸 유명인들 말 듣고 무슨 빅뱅 폭발이 있을 거라는 둥 그러지 마시고요. 혼자 좀 현실을 직시해서 스스로 독단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현실을 봐요, 여러분, 현실을. 자, 단가가 점점 낮아지는 회사도 멀리하라. 자, 처음에는 3원계, 그죠? 이때만 해도 좋았죠. 3원계 단가가 좀 높았으니까. 근데 여기서 자, 배터리 원가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이런 양극재가 너무 비싸니까 자, 이것을 집중 타겟해서 단가를 낮추려고 하죠. 전기차 회사들이. 그래서 3원계에서 LFP 또 이것도 단가가 높다 보니까 또 더 낮춰서 뭡니까? 그때는 나트륨 배터리 또 뭔가 기술이 발달되면 좋아지면 여기보다 더 단가가 낮은 배터리를 또 팔아야 되겠죠. 자, 이렇게 점점 가면 갈수록 단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죠. 마치 엔비디아의 포포에서 블랙엘에서 루빈 이렇게 점점 단가가 높아지는 원리면 괜찮은데 이게 아니고 그렇죠. 점점 부가가치가 높은 배터리에서 낮은 쪽으로 단가가 이렇게 낮아지면 여러분 당연히 그 기업은 영업이익과 마진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생각했던 매출이나 영업이익보다도 컨센서스보다도 안 나올 것이고 그럼 시장은 절대 그 기업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주가가 상승하지 않는다고요. 깡통이 안 나면 다행입니다. 너무나 간단한 원리인데 여러분들은 이것조차 인정하기 싫죠. 참 답답하고요. 자, 그래서 가뜩이나 온 천지에 흔해 빠진 리튬이 여기저기 널렸는데 리사이클까지 시작되면 그때는 완전 대폭락이에요, 여러분. 대폭락. 이제 곧 시작되죠. 여러분 조심하세요. 리사이클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전에 좀 얼른 빠져나와야 되고요. 이제 얼른 중요한 게 아니고 진작에 벌써 빠져나왔어야 되는데 아무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빨리빨리 빠져나오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요게 이제 위에 게 LS 일렉트릭이고 밑에가 이제 에코프로 차트인데요. 자, 위에 건 여러분 어때 보입니까? 여러분 딱 보기에 좀 무서워 보이지 않나요? 그죠? 공중에 붕 떠가지고 무서워 보이죠? 어이구, 이거 꼭지 아니야, 꼭지. 그죠? 이제 떨어지면 이거는 바닥 찍고 폭락이야. 자, 그리고 밑에 게 에코프로인데요. 자, 이거는 이제 바닥에서 우리가 처음 2020년도 매집했던 바닥에서 자, 이 꼭지까지 여러분 아시겠지만 무려 5,100%죠. 5,100%가 올라갔죠. 자, 무식하게 5,100%나 물론 그 기간이 3년이 채 안 되는 2년 6개월 만입니다. 3년도 채 안 되는 2년 6개월 동안 5,100%? 예, 이렇게 올라왔어요, 여러분. 자, 아무튼 그래서 지금 뭡니까? 자, 지금 보여지는 모습은 잠시만요. 자, 지금 보여지는 모습은 자, 꼭지를 찍고 저 많이 쫙 그쵸? 왠지 안정감을 주는 듯 밑으로 쫙 깔려 있죠. 자,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습. 그쵸? 이렇게 높은 산에서 밑으로 쫙 내려와서 이런 초원을 형성하는 군중들이 딱 좋아하는 거죠, 이런 게. 이런 모습. 어우, 너무 안전해 보여, 안전해 보여. 어?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한의사, 어? 봉구수리센터, 어? 애기 엄마, 뒷집 영희, 앞집 철이, 그냥 온갖 군중들이 다 몰려있는, 왜? 편해 보이니까. 또 누굽니까? 유명인. 그렇죠? 유명인까지 설쳐대면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거 밸류에이션이 너무 싸, 너무 싸. 앞으로 무슨 뭐
800%가 더 올라갈 거라는 둥, 700%가 더 올라갈 거라는 둥 떠들어 싸니까 여러분들은 또 거기에 현혹될 수밖에 없잖아요. 또 군중들이 자꾸 몰리는 이유는 여러분 인간 심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심리. 어떤 심리? 군중 심리. 이 군중 심리란 게 여러분 구체적으로 뭐냐면요. 자, 나 혼자 혹은 소수. 자, 소수가 몰려있는 곳에 내가 포함되면 왠지 좀 불안하게 느껴지고 좀 위험하게 느껴지는 심리가 생기는데 자, 반면 자, 군중들, 수많은 군중들이 함께 있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망가져도 함께 망가지는 거고 손실을 봐도 함께 손실 본다는 생각 때문에 왠지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쵸? 그래서 군중이 많이 몰려있는 곳은 왠지 마음이 편안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계속 몰리는 쪽에 사람들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것에는 황금꽃이 있다 없다? 없다. 개뿔이나 이렇게 깡통이나 안 나면 다행입니다. 여러분들이 자 앙드레 코스탈라니가 말을 하죠. 주식 투자는 무슨 게임이다? 심리 게임이다. 심리 게임이다. 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런 걸 두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가파른 절벽 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 같아서 군중들이 절대 이런 데는 합류할 수 없죠. 들어와도 소수의 개인들이 들어올 뿐 절대 많은 군중들이 이런 데 합류할 수가 없어요. 무서워서. 근데 심리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다. 근데 그런 심리 게임에서 군중들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꾸 본성대로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본성대로만. 인간의 본성을 역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주식으로 수익 낼 수 없어요. 응? 주식으로 마음 편하게 수익 낼 수 있다?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저도 지금 투자 경력이 무려 25년, 24년쯤 다 돼가지만 절대 한 번도 수익을 낼 때 마음 편하게 수익을 내본 적이 없어요. 물론 워낙에 경험이 많고 노하우가 쌓이다 보니까 나름대로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도 그렇게 마음 편안하게 수익 내는 건 아닙니다. 늘 불안불안하고 위태위태하고 어렵지만 그래도 본성을 꺾어서 자꾸 이런 곳에 추가 매수, 추가 매수, 추가 매수, 추가 매수 했을 때 내가 시간이 2년 6개월 혹은 3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수익이 엄청나게 커지더라. 단 조건이 있죠. 자, 또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그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 요거가 자, 똑같이 두 개 여러분 에코프로 차트인데요. 요거는 현재 시점의 에코프로고 요 밑에 있는 에코프로는 2020년도 여기가 이제 2020년도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 슈퍼리치와 우리 가족들이 첫 진입했을 무렵이 이제 이때쯤이었는데요. 자, 여러분 딱 보기 어때요? 그렇죠? 자, 이런 바닥에서 이미 우리가 첫 매집할 무렵이 바닥에서 356%나 이미 올라온 위치였습니다. 자, 그러니 1년 동안 미친 듯이 이렇게 올라가기만 했으니 차트를 딱 보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맞나요? 아이고, 슈퍼리치님, 뭐 저런 걸 사줘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미 바닥에서 많이 올랐잖아요. 이거 꼭지 아닙니까? 자, 그렇게 말하는 회원들이 많았지만 제가 계속 설득을 시켜서 아니다. 바닥에서 과거 올라온 과거 이거 보지 말자. 보지 마라. 어? 보지 마라. 과거 보지 마라. 응? 양극재자, 전기차 중에서도 가장 돈 되는 이 양극재 산업에 집중해라. 앞으로 그럼 이게 356%는 올라왔는데, 그럼 이게 앞으로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까? 바로 미래를 보고 가자. 양극재는 산업의 성장성이 앞으로 가파르게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자, 그렇게 제가 회원들을 설득을 시켜서
아주 어렵게 2023년도까지 그렇게 회원들을 정상까지 이제 안내를 했는데요. 자, 후로 자, 그때가 여러분 이때입니다. 여기가 2020년도 여기 땅 출발해서 1년, 2년 반, 그죠? 딱 2년 반이었네요. 그죠? 2년 반 동안 무려 5,144%, 그죠? 물론 저희도 정확히 꼭지에서는 못 팔았습니다. 못 팔고 좀 내려오는 위치에서 그죠? 팔긴 했지만 아무튼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이런 구간에서 이제 꼭지를 찍고 꼭지 찍고 자, 이 꼭지에 비해서 많이 빠졌다고 해서 이게 깎아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깎아준 거 아닙니다. 음? 이제 끝난 거, 여러분. 끝난 거. 네? 자, 왜 끝났는지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리튬. 자, 에코프로는 리튬이라든가 그런 광물 가격이 이 기업의 주가를 좌지우지하는데 그 리튬 광물 가격이 어떻게 될 거라고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핵심 여러분들은 자꾸 유명인의 말이나 다른 것들에 많이 올라갈 거다 그런 희망을 그냥 무제한 희망을 갖고 있지 마시고요. 정확히 현실을 직시해서 이 에코프로가 주가의 상승 하락은 결국 광물 가격이 달렸는데 그럼 그 광물 가격이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는 어떻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주목하고 스스로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는데 여러분들 공부 안 하죠. 음? 자, 그리고 참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이겁니다. 자, 비중이 여러분, 비중. 자, 비중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자, 비중이 왜 중요합니까? 자, 내가 주식을 하든 일반 뭐 자영업을 하든 그죠? 어떤 뭐 기타 사업장을 내가 차리든 자, 모든 게 다 마찬가지인데요. 처음에 내가 잘 모를 때는 그죠? 사업을 초기에 내가 발을 들여놨을 때는 항상 작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게. 네? 단 꿈은 크게 가지되 시작은 작게 하라. 자, 아직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업이든 저 주식도 마찬가지죠. 주식이든 내가 한 번도 수포리치만큼 혹은 수포리치 가족들이죠. 특히 대선배님들만큼 여기 대해서 내가 경험이 없고 또 주도주를 3년 이상 함께 쭉 오래 끌고 가본 경험치도 없으면서 처음부터 그냥 누가 그냥 이빠이 간다 그러니까 겁도 없이 막 질러버리죠. 질러 여기서 질러 어? 앞으로 여기서 뭐 바닥을 쫙 다지고 뭐 700%가 올라간다는 둥 800%가 올라간다는 둥 하니까 그냥 막 질러버리죠. 경험도 없는 주제에 그렇죠. 내가 뭔가 경험을 쌓고 있죠. 뭔가 그래도 그냥 띄엄띄엄 2, 3년 투자하는 거 이런 거 말고요. 어떤 특정한 종목에 한 번도 샀다 팔았다 하지 않고 꾸준하게 2, 3년 동안 주도주를 그것도 흘러내리는 거 말고요. 흘러내리는 거 말고 꾸준하게 올라가는 이런 주도주에 2년 최소 2년 3년을 끌고 와본 경험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진짜 투자한 지가 한 10년 이상 벌써 넘어서 내 나름대로의 많은 경험치가 쌓이신 분들 다만 단타라든가 초단타 이런 거 말고요. 이런 거 도박이고요. 이런 거 말고 일반적인 장기 투자 말합니다. 투자의 경험이 10년 이상 돼본 이런 사람들은 차라리 여러분 되려요. 비중을 그렇게 많이 싣지 않습니다. 아무리 핵심 주도주라고 생각해도 절대 비중을 처음부터 왕창 이렇게 질러버리지 않아요. 처음엔 조심스럽게 발을 살짝 이렇게 담궈봅니다. 담궈보고, 이게 사업이 괜찮은데 실제로 주가도 뭐 크게 큰 조정 없이 그냥 잘 가주네. 그럼 조금 더 추가 매수해보고, 응? 또 2, 3개월 지나서 쭉 지켜봤더니, 여전히 산업의 성장성은 살아있고,
주가도 괜찮아. 그러면 조금 더, 자, 물타기가 아니죠. 반대로 불타기인데, 조금 더 추가하면서 해보고, 또 기다렸다가, 또 가면 또 추가하면서 해보고, 그러다가 또 갑자기 어떤 시장에 타격이 와서 폭락하면, 그때는 이제 쭉 지켜보는 거죠. 추가하면서보다도 이제 지켜봅니다. 지켜보다가, 다시 뭔가 반등을 하려고 꿈틀꿈틀 움직이네? 그럼 또 추가하면서 해보고, 응? 이렇게 처음에는 작게 시작해서 내가 조금씩 모아가는 식으로 해야지만 내가 주도주를 여러분 3년이고 4년이고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 마음이 그렇게 불안하지 않으니까 내가 한 종목에 질러버리지 않았으니까 나름대로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안정감을 가지고 오래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한 방에 첫 진입부터 그냥 한 방에 질르고 초반부터 그냥 두 번째부터 혹은 세 번째까지 이빠이 막 질러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렇게 질러버린 사람들은 이렇게 시장에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폭락기가 왔을 때 전혀 시장에서 예상치 못했던 글로벌적인 어떤 충격이 왔을 때, 자, 이럴 때, 혹은 이렇게 지루하게 빠질 때, 2, 3개월씩 빠질 때, 여러분, 쫄립니다. 엄청 쫄립니다. 쫄리는 정도가 아니죠. 내가 질러서 5천만 원 투자했는데, 내가 질러서 1억, 3억을 그냥 질러버렸는데, 아니, 그냥 이게 폭락해버리네? 폭락? 그러면 그때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음? 지금에서 이렇게 지나간 차트를 보니까 에이 이때 뭐 에이 무서울 게 없었네라고 하지만 막상 그죠? 막상 이 당시 가보면 엄청 무서운 정도가 아니고요. 아주 밤에 잠을 못 자고 스트레스를 이빠이 받고 어? 탈모 증세 죽고 싶은 심정 아주 말도 아니라고 여러분. 음? 자 그래서 결국 뭡니까 이렇게 처음부터 내가 처음에 사업을 작게 시작해서 차츰차츰 키워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처음부터 이빠이 탐욕을 질러서 빨리 벌고 튀어야지. 이런 얍사꾸리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쫄아서 손절, 아이고 무서워, 도저히 안 돼, 이 손절이야. 또 해필이면 꼭 이럴 때였죠. 뉴스에서 여러분 어떻게 나옵니까? 온갖 온갖 악재 기사가 다 나오죠. 이건 무슨 이제 뭐 성장이 끝났다는 둥, 이제 뭐 앞으로 대폭락이 또 남아 있다는 둥, 글로벌적으로 무슨 금리가 어떻고 환율이 어때서 이제 이거는 이제는 폭락할 수밖에 없다는 둥, 그리고 여기저기 유튜브에서 뭡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빨리 나오세요. 지금이라도 손절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남아있는 금액도 싹 털립니다. 하필 이렇게 폭락하는 와중에 그런 뉴스와 그런 유튜브에서 많은 말들 때문에 또 내가 견딜 수 있다 없다? 절대 견딜 수 없어요, 여러분. 없다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익 내는 비결은 간단해요. 내가 정말 핵심 주도주라고 생각하는 그 기업들을 모아가되 처음엔 무조건 작게 시작해서 차근차근 2, 3개월마다 한 번씩 차근차근 그것도 아주 조금씩 새 오줌만큼 조금씩 쥐 오줌만큼 조금씩 모아가는 식으로 했을 때 처음엔 작게 시작했지만 점점 모으다 보니까 당연히 비중은 늘어나겠죠. 그게 10%까지 늘어나든 20%까지 늘어나든 아무튼 늘어나면 수익은 여러분 어떻게 커집니까? 바로 복리로 커지죠. 복리로. 이 복리의 힘을 여러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복리로 자꾸 커지고 비중은 조금씩이라도 자꾸 늘어나고 그러면 내 처음에 원금은 작더라도 마음이 편안하기 때문에 결국 끝까지 여러분들이 끌고 갈 수 있고요. 끝까지 끌고 갔을 때
이 꼭지 부근에서 팔고 나면요. 이 수익금이 엄청납니다. 예. 아니, 처음부터 이빠이 질러서 아니면 이렇게 올라가는 중간에 탐욕으로 이빠이 지른 사람들이 수익이 많이 날 것 같지만 택도 없어! 정신 차려! 수익 못 내! 그거 어? 깡통이 안 나면 다행이야. 어? 이렇게 진짜 돈 버는 사람들은 비중을 많이 실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비중을 적게 실어서 내가 욕심 없이, 큰 탐욕 없이 크게 모아가면서 크게 끌고 왔을 때 마치 우리 대선배들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2020년도부터 매집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2024년도 현재까지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막 비중을 막 질렀을까요? 아니면 중간중간 추가 매수했을 때도 추가 매수 비중을 팍팍 질렀을까요? 안 질렀어요, 여러분. 안 질렀다고요. 안 질르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모아갔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의 안정감을 찾고 또 그 중간중간에도 이런 폭락이 나왔을 때 우리가 쫄지 않고 지금까지 2024년도까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끌고 올 수 있었던 것이고요. 또 그렇게 끌고 왔기 때문에 수익금이 엄청나게 불어난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주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큰 수익을, 정말 큰 목돈을 내가 만들고자 한다면 비결은 간단해요. 비중을 크게 실는 게 아니고 작게 실어야 돼요. 비중을 작게 실어야 된다. 탐욕을 절제해서 작게 실고 그 기업을 복리로 자꾸 수익을 키워가야지만 그렇죠? 이제 3년 후의 미래, 이제 4년 후의 미래를 아주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비단 주식 투자만 해당되는 건 아니겠죠.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일반 사업을 하든 자영업을 하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자, 자영업 한답시고 내가 만약에 헬스장을 차리든 헬스장을 차리든 아니면 뭐 김밥집을 차리든 그냥 내 능력치만큼 내가 처음에는 경험을 한번 쌓아본다는 생각으로 그냥 내 그릇, 내 돈 한도 내에서 조그맣게 헬스장을 차려서 이렇게 손님을 맞아보면서 실수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노하우를 쌓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조금씩 헬스장을 키워가야 되는데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과정도 거치지 않고 한 방에 그냥 대출받아서 대출을 이빠이 받아서 내가 헬스장을 멋진 장비를 들여놓고 비싼 해외 장비를 들여놔서 크게 했더니만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100% 망하는 거예요. 100%. 자, 100% 망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 김밥집을 해도 똑같아요, 여러분. 예? 똑같다고요. 자, 그 사업의 원리, 성공하는 원리는 세상 만사 이치가 다 똑같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주식이든 사업이든 기업이든 자영업이든. 자, 자, 마지막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왜 슈퍼리치가, 자, 마지막 아니고 참 또 있습니다. 또 차트를 보면서 또 말씀드려야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2차전지 산업을 멀리 해야 하느냐. 자, 이 구체적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죠. 자, 일단 눈과 귀를 막지 말고 현실을 인정해야 내가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다. 봅시다. 첫 번째, 삼성 SDI가 삼성 SDI의 자회사가 있죠. 자회사 하는 일이 이제 광물을 직접 업사이클 광물을 직접 사와서 사오기도 하고 또 양극재라든가 이런 소재도 만듭니다. 이런 자회사가 있는데 이런 자회사에서 리튬과 광물과 소재, 양극재 공급을 점점 확충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즉 기존에 받고 있던 에코그룹의 광물과 소재를 점점 줄이고 이제는 자회사에서 다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글로벌적으로 보조금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2차전지한테 불리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처음에 부가가치가 높은 사범계였다가 그다음에 부가가치 낮은 LFP, 얘보다 더 낮은 나트륨 이렇게 점점 가면 갈수록 단가가 낮아지게 되면 당연히 영업이익과 마진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에 네 번째, 리튬은 세계적으로 너무너무 흔한 광물이다. 심지어 대한민국에도 최근에 발견될 만큼.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기 힘들다. 또 있죠? 배터리 리사이클이 본격 가동되면 당연히 리튬, 니켈 등 가격은 폭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로 에코그룹과 포스코그룹은 하락한다는 거예요. 하락한다는 거. 자, 그리고 이거 최근 기사죠. 7월 19일. 자, 최근 기사인데요. 자, 포드, 그 다음에 GM도 있습니다. 자, 포드와 GM에서 전기차 생산 공장에서 내연기관, 내연기관이 아니고, 자, 못하네요. 내연기관입니다. 내연기관 픽업 트럭 제조를 전환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기존 전기차 공장 생산 공장을 전기차가 아닌 내연기관 픽업 트럭을 만드는 공장으로 전환시킨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포드와 GM에서. 특히 포드 같은 경우에는 SK온과 합작회사인 블로벌, 블로벌 그런 라고 하는 그런 합작사를 세웠죠. 그래서 아무래도 SK온, 그다음에 에코그룹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의 핵심 자동차 기업이라고 하는 GM과 포드가 자꾸만 전기차 생산 공장을 내연기관 공장으로 전환시켜버리면 여러분 대한민국 2차전지에 좋을 리가 있나요? 당연히 좋을 리가 없죠. 자, 그런데 이런 얘기 안 하죠? 응? 대머리 아저땡, 서정땡, 선대땡, 이겁니까? 김석땡. 자, 이런 얘기 합니까? 이런 얘기 안 하죠, 일부러. 어? 아니, 이런 얘기 왜 안 하는데? 왜 안 하는데? 자, 그리고, 자, 주식을 대한민국에서 제일 못하는 초보 아줌마 클럽 주부들이 대부분 어디에 몰빵되어 있다? 바로 2차 전지에 몰빵되어 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제일 주식을 못하는 하수 중에 하수들이 2차 전지에 몰빵되어 있다면 갈까요, 여러분? 갈까요? 상승할까요? 상승 절대 안 합니다. 예? 여러분, 세력은 바보가 아니에요. 그리고 세력은 봉사활동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제일 바보들, 제일 투자를 못하는 바보들의 돈을 뺏어가는 사람들이지 세력들은 절대 시장의 봉사 이런 사람들한테 돈 퍼주려고 봉사로 온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이렇게 주식의 생리와 원리와 이런 것들을 알면 여러분들 주식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들은 똥꼬집으로 그냥 내가 투자했다 그래서 안 좋은 얘기, 이상한 얘기 하면 그냥 무조건 악성 댓글만 달지 마시고요. 현실을 똑바로 직시해서 지금 객관적인 그런 판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결정을 못하고 또 우물쭈물 하게 되면, 그나마 지금도 마이너스 40% 하락, 마이너스 50% 하락 때문에 너무 힘든데 이게 또 3개월, 6개월 지나고 나면 그때는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이 아니고 그때는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80%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끔찍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손실이 내가 손해보는 게 아까워서 억울해서 분해서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최대한 하루라도 빨리빨리 여기서 털고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1년 혹은 2년 동안 앞으로도 많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주도 기업에 빨리 편승해서 손실 복구를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고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투자할 때 여러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힘들면
여러분들과 피부를 맞대고 사는 식구들은 더 힘들고요. 그런 식구들을 지키는 생명이 바로 돈이죠. 그렇죠?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죠. 돈에 엄격해라. 그리고 돈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인격체로서 대해줘라. 즉 돈이 하락할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스스로 자꾸 불어날 수 있는 곳에 내가 투입했을 때 그때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들 돈을 존중해 주는 것이지. 그렇죠. 자, 그리고 차트를 좀 보면서 종목들을 좀 몇 개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리튬 포스 저 많은 또 자, 잡주인데요. 잡주인데 많은 개인들이 또 물려 있는 곳 중에 하나죠. 보시면 보라색, 이 보라색이 보이시는 보라색이 이제 개인들입니다. 이렇게 하락하는 기간 내내 개인들은 계속 추가 매수 한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그렇죠. 계속 추가 매수. 어이구 이 고점 대비해서 몇 프로 빠진 거야. 엄청 빠졌네. 이제 바닥 찍고 올라갈게요. 추가 매수. 아이고 이거는 벌써 지하실 5층까지 왔는데 지하실 7층까지 왔네. 이젠 더 이상 빠질 데가 없겠지. 이젠 진짜 바닥이야. 가는 거야. 가긴 뭘 가. 안 가. 추가 매수. 어이구 이젠 진짜 그렇죠. 이젠 진짜 가는 거다. 자 봤지? 반등 나오잖아. 이제 가는 거야. 미친 듯이. 가긴 뭘 가. 정신 차려. 자, 또 빠지죠. 또 빠지니까 개인들은 또 추가 매수. 계속 끝도 없이 매수하는 거야. 끝도 없이. 끝도 없이 매수하거나 어떤 사람들은 너무 하락하니까 쫄아서 그렇죠. 매수도 못하고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 근데 빼도 박도 못할 게 아니고 여러분. 이건 여러분 바닥 아닙니다. 이거 바닥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단기로 많이 빠졌으니까 조금 또 이렇게 반등할 수 있겠지만 이게 또 반등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요. 조금 반등했다가 또 빠져 여러분. 또 빠진다고요. 언제까지? 한도 끝도 없이. 이게 바닥인 줄 알고 여기가 난 처음에 바닥인 줄 알았어. 근데 이때가 반지하였죠? 반지하였는데 조금 내려가서 자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 지하 7층 그 다음에 그 밑에 자 땅굴 1 땅굴, 땅굴 2, 땅굴 3, 땅굴 4 근데 이게 끝이 아니더라. 어디까지 나온다? 땅굴을 넘어서서 마그마 지구의 중심인 마그마까지 내려가야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직도 이거 멀었다는 겁니다. 바닥에 나오려면 아직도 멀은 거예요. 그러면 왜 개인들은 이런 것만 좋아할까? 그렇죠? 지금 이 시점에 주가가 거래소 코스닥이 별로 좋지는 않지만 그렇죠? 개별 종목별로 봤을 때는 주도주들은 지금 이미 1년 정도 어떤 건 700%, 어떤 건 600%, 적게 오른 건 뭐 200%, 그렇죠? 1년 동안요. 자, 그렇게 올라간 것들이 많은데요. 그럼 이렇게 1년 동안 수백 프로씩 올라간 그런 개별 기업들이 많은데 또 그런 기업들이 한두 개가 아니고 수백 개나 되는 와중에 왜 개인들은 이런 거에서 수익을 보지 못하고 왜 온통 이런 것만 매달려서 이런 것만 좋아라 할까요? 뻔하죠,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 있죠. 개인들은 절대 리스크를 걸려고 하지 않는다. 리스크 걸려고 하지 않고 절벽에서 떨어지면 죽을 것 같은 이런 황금꽃을 따려고 하지 않고 그냥 높은 산에서 쫙 내려와서 뭔가 안전해 보이는 이런 초원지대만 좋아하기 때문에 즉 리스크를 걸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많이 빠진 것 같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빠지지 않겠지. 왠지 좀 안전해 보인다. 그죠? 꼭지 대비해서 많이 빠진 거니까. 자, 그렇게 안전해 보인 것만 투자하다 보니까, 그런 것만 투자하다 보니까 결국 여기까지 끌려 내려왔고,
그럼 이게 바닥입니까? 제가 아니라고 했죠? 앞으로 한참 더 빠질 건데, 음? 여러분, 진짜 황금꽃이든지 황금이든지요. 그런 것들이 숨겨 있는 곳은 제가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리스크를 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리스크. 1년 동안 이게 600%, 600% 혹은 1년 동안 뭐 적게는 300%가 올라왔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끝난 겁니까? 이게 꼭지입니까? 꼭지예요? 아니거든요. 가는 놈이 계속 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 가던 주도주가 중간에 멈추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냥 주도주가 딱 발탁됐으면 계속 이놈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 개인들 털기에서 한 번에 푹푹 빠지죠? 뭡니까, 이거? 개미 털기죠. 자, 그릇이 작고, 겁이 많고, 귀가 얇아서, 유명 유튜버가 이제 이거는 끝났다. 이거 말고, 제2의, 그죠? 제2의 무엇을 찾아가라. 그러면, 내 포트에 담긴 좋은 주도주를 일찌감치 냉큼 잘라먹고, 이런 거 투자하는 거예요, 이런 거 투자하는 거. 앞으로도 계속 내게 황금꽃을 피워주고 황금 열매를 얻어줄 이런 황금 거인은 다 일찌감치 잘라버리고 여기서 번 돈을 이런 데 자꾸 투입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300만 원을 벌었다면 이런 데서는 600만 원, 700만 원이 깨지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뭡니까? 손실입니까? 수익입니까? 당연히 손실이죠. 근데 여러분 반대로 하셔야 돼요. 반대로. 저 이렇게 많이 빠져서 내가 지금은 심한 손실 때문에 물려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내가 전량 매도가 힘들면 조금이라도 비중 축소를 하는 거지. 자꾸 비중을 물타기, 추매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 여러분, 추세가 꺾여서 내려가는 곳은 추매하는 게 아니고 비중 축소! 아이고 진짜 이 답답한 양반들아. 네? 그쵸 여러분. 자꾸 흘러내리는 곳에서는 저 비중을 축소하는 거지 비중을 늘리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런 데서 비중을 축소한 현금을 어디다가 싣습니까? 꽃에다가 꽃이 뭡니까? 시장의 주도주를 말합니다. 시장의 주도주에다가 내가 정말 무섭고 항상 꼭지처럼 보이고 이 재롱정기란 기업이 글쎄 2022년에도 엄청 올라와서 꼭지처럼 보였는데 2023년도에 보니까 어이구 훨씬 더 많이 올라가 있네. 그리고 최근 2024년도에는 어이구 더 많이 올라가 있네. 이렇게 주도주는 맨날 꼭지처럼 보이지만 무서워도 이런 곳에 내가 조금이라도 비중 확대, 비중 추가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포트가 커지고 돈이 되는 거지. 즉 내가 무섭고 위험해 보이지만 리스크를 감당하고 리스크를 걸었을 때 부는 그때 사이드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쉽지가 않죠. 어디 감히 바닥에서 미친 듯이 올라온 기업에 여러분들이 엄두를 내겠습니까? 엄두가 안 나죠? 그래서 그렇게 주식이 어렵기 때문에 100명이 투자하면 99명은 손실을 보고 딱 한 명만 수익을 내는 그런 곳이 바로 주식이에요, 여러분, 주식이. 그래서 멘토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스포리츠처럼 경험자들 어떤 경험? 돈을 내가 어떤 특정 기업에 물려서 손실 본 그런 경험 말고요. 내가 우리 회원들이 아직까지 안 팔고 계속 보유 중인 HD 현대일렉트릭 그죠? 많이 올라왔죠? 자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그런 기업 자 그거 말고 제가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요. 자 못 가는 기업 자 투자하지 말아야 할 때 자 투자할 때를 알려주는 멘토보다
투자하지 말아야 될 때를 알려주는 멘토가 더 소중하다라고 했죠, 제가. 지혜롭다라고. 자, 그래서 오늘은 자,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현대일렉트릭보다 자, LG화학 봅시다. 자, 보이시죠? 여기 여러분. 자, 여기 자, 보라색. 이 보라색이 개인인데요. 자, 개인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내려가는 동안에 그렇죠? 거의 한 2년 동안 쭉 내려가는 동안에 자, 우리 가족들이 처음에 상담을 왔을 때 제가 LG화학 들고 있다면 이거 비중 늘리지 말고 계속 비중을 축소하세요. 이거 꺾였으니까 계속 비중 축소, 비중 축소, 비중 축소, 계속 비중 축소하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LG화학 있는 분들. 근데 개인들은 반대로 했죠? 비중을 계속 축소한 게 아니고 계속 비중을 늘렸잖아요. 그렇죠? 물타기, 물타기, 추매, 물타기로. 자, 그럼 내 계좌에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자, 이거 내가 추가 매수 물타기 하지 않아도 손실이 점점 커졌는데, 심지어 거기다가 추가 매수인 물타기까지 했으면 그 손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결과적으로 깡통되는 거는 한 6개월 만이면, 6개월 정도면 깡통이에요, 여러분, 깡통. 오래 안 걸리죠? 내가 100억을 들고 왔든 10억을 들고 왔든 3억을 들고 왔든 깡통 나는 데는 6개월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처음엔 무조건 내가 사업을 작게 시작해야 된다. 꿈은 크게 가지되 사업은 작게 시작해라 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LG화학 개인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 국민주죠. 자, 국민주. 그다음에 테이펙스 같은 경우에는 뭐 국민주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얘도 개인들만 보시면 보라색 보이시죠? 기관 외국인들은 다 팔고 떠나는데 개인들만 계속 매집하는 거야. 언제부터? 이때부터 계속 물타기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는 그쵸 바닥 따지고 보이시죠? 이게 마치 바닥 따지는 것처럼 바닥을 쫙 깔아주죠. 이제는 바닥 따지고 올라간다. 가긴 뭘 가? 개뿔이나. 우리 회원들은 이때쯤 투자 시작해서 대충 이때쯤 다 팔고 나왔습니다. 다 팔고 나왔는데 이걸 그냥 추세가 빠지는 걸 개인들은 고점 대비해서 이제 많이 깎아준 거야. 이제는 저점을 잡았겠지. 그래서 계속 물타기야. 물타기. 아이고 이제는 지하 땅굴 3층까지 내려왔는데 여기서 설마 더 빠질라. 아니야 더 빠질 이유가 없어. 봐봐 여기 완전히 폭락했잖아. 근데 이게 바닥이 아니었죠. 또 밑에 땅굴 밑에 제2땅굴, 3땅굴, 제5땅굴. 그럼 여러분 이게 자, 한 번 찍고 두 번 찍었으니까 이제 바닥입니까? 바닥 아닙니다. 정신 차려! 바닥 아니야! 빨리 나와! 아이고 진짜. 이거 저 여기서 일렁일렁 하다가 또 빠집니다. 자, 분명히 제가 알려드렸고요. 빨리빨리 빠져나오시라고. 이렇게 개인들이 좋아하는 건 뭡니까? 상승 추세가 아니고 이런 하락 추세를 개인들이 좋아라 하기 때문에 개인들은 절대 주식으로 그 생각을 그 관점을 바꾸지 않는다면 절대 돈 벌 수 없습니다. 깡통일 안 나면 다행이겠죠. 자, 포홀, 자, 포스코홀딩스, 자, 대표적인 또 국민주죠. 국민주, 여러분. 국민주가 됐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자, 대한민국 역사상 제가 24년을 투자하면서 느낀 것은, 자, 국민주가 될 때는, 자, 상승했던 주도주가 거의 꼭지 부근이거나 아니면 꼭지를 찍고 이제 한참 내려오는 추세에서 그때 국민주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한참 바닥에서 올라올 때는 절대 국민주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응? 이때는 국민주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또 실제로 그런 사례도 없고요. 그래서 소수 정예의 사람들이 꼭 이렇게 모아가고 수익을 잘 내고 있다가 꼭지 부근이 온다거나 이제는 꼭지를 찍고 하락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국민주가 아니었던 기업이 국민주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주가 한번 딱 되면 그 기업은 끝난 거 여러분. 끝난 거. 예? 국민주가 좋은 게 아니고 여러분. 국민주는 죽음이에요. 죽음. 자, 아무튼 지금 포스코 홀딩스가 국민주가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알죠. 자, 보라색. 지금 전부 기관과 외국인들은 처음에 마진 매집했었다가 지금은 비중을 많이 털어버리고 이제 없죠. 그럼 누구만 있나요? 개인만. 개인만 그냥 자꾸 빠지니까 조금씩 내가 추가 매수를 하긴 했는데 이것 빠져도 너무 빠지네. 너무 빠져. 왜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반등한 다음에 반등한 다음에 반등한 다음에 반등한 다음에 언제 해? 언제? 2년 후에? 3년 후? 5년 후? 안 합니다. 반등 안 해요, 여러분. 왜 안 하는지는 아까 제가 초반에 설명드렸죠. 반등 절대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특히 폴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광물 가격이랑 광물 가격과 연동이 되어 움직이는 게 특히 폴이기 때문에 얘는 절대 이렇게 이 고점을 뚫고 쭉 올라가는 상승을 해줄 수가 없다고요. 조금씩 이런 반등은 나오겠죠. 이런 반등은 나오겠지만 절대 상승 반전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정신 차리시고요. 정신 차려! 그냥 카카오 봅시다. 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한참 올라갈 때 제가 우리 회원들을 데리고 첫 진입했을 때가 잠시만요. 그때가 언제였지? 우리가 첫 회원들을 데리고 진입했을 당시가 아마 이때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때였는지, 이게 코로나 대폭락이 지나고 있으니까요. 자, 지나고 있으니까, 자, 이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아무튼, 투자해서 쭉 올라와서 추세가 꺾이는 이 무렵에 여기서 한번 팔고, 나머지 절반은 여기서 팔고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싹 팔고 도망갔습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했죠. 우린 다 도망갔는데 여기서 추세 꺾일 때, 자, 이때쯤 누가 나와서 이제는 바닥을 찍고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라고 했는지 저는 기억합니다. 자, 김 작가. 자, 김 작가 나와서 누가 여러분 좋아하는 연불땡 아시죠? 연불땡. 자, 연불땡이 나와서 이 정도면 이제 카카오가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살 때가 되지 않았나? 자, 그런 뉘앙스를 말하더라고요. 어이구야, 이 미친놈아! 어? 살 때가 아니고, 설령 아직까지 여기서 남아있다면, 얼른 도망가야 될 텐데, 아니, 100만이 넘는 그 어마어마한 유튜브에서 그런 말을 네가 해버리면, 더군다나, 어? 수많은 팬들을 거느리고 있는 연불땡, 당신 같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버리면, 최소한 몇천 명은 또 이런 데서 추가 매수를 하거나 비중을 왕창 질릴 텐데, 이때 연불리 말 듣고 비중을 질렀던 사람들, 혹은 비중을 조금만 실었던 사람들,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아주 포트가 이렇게 작살났겠죠. 자, 아무튼, 그러면, 카카오가 지금 이 지경까지 왔는데, 그럼 여러분, 이게 카카오 바닥일까요? 바닥 아닙니다. 여기서 단기적으로 좀 많이 빠졌으니까 조금 반등해 줄 수는 있지만 이거 바닥 아니에요, 여러분. 더 빠집니다. 마치 바닥을 다지는 것처럼 마치 싼 궁뎅이처럼 모습을 딱 보이다가 바닥을 더 빠진다고 여러분. 자, 근데 이런 것들에 몰려 있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보니까 누구더라? 결과적으로 여기 보시다시피 보라색 또 최근에 보이시죠? 개미들 이게 진짜 바닥인 줄 알고 개인들은 계속 사죠. 추매, 바닥일 거야. 이제 많이 빠졌죠. 꼭지보다 엄청 내려갔잖아. 이제 바닥일 거야. 그죠? 개미들이 잔뜩 물려있죠. 안 갑니다. 자, 이렇게 다 알려드렸고요.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차전지 장비.
또 여러분들이 개인들이 많이 들고 있죠. 2차전지 장비들이 여러분 상승하기 힘든 이유가 저는 이미 있죠. 몇 개월 전, 오래전에 우리 회원들한테 2차전지 장비는 이제는 시세가 살아나기 힘들 것 같으니까 빨리빨리 비중을 줄이고 계속 줄이고 나옵시다라고 우리 회원들한테 말씀드렸고요. 아무튼 이런 장비들이 앞으로 희망이 없는 이유가 여러분 2차전지 장비들은 경쟁률이 세도 너무 세 여러분. 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2차전지 장비를 하겠다는 그런 경쟁자가요. 유입된 그런 경쟁자가 너무 많고요. 그 다음에 너무 치열해요 여러분.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이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위에 딴 배터리 회사라든가 전기차 회사에서 자꾸 또 압박을 줘요. 가뜩이나 전기차를 싸게 해야지만 팔 수 있다. 그러니까 배터리도 싸게 해야 되고 또 배터리를 만드는 이 장비들도 자꾸 단가를 좀 낮춰라. 마진율을 조금만 줄여줘. 아니 지금 마진율이 7%, 10%밖에 안 되는데 더 줄이라고요? 예, 더 줄여줘. 더 안 줄여? 이 새끼들 너네 필요 없어. 너네 꺼져. 너네 말고죠. 하나님 소리 너네 말고도 우리한테 팔려고 하는 장비주 세고 셌으니까 너네 필요 없어. 꺼져 해버리면 하나 기술에서는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배터리 회사에서 단가를 마진율을 낮춰 달라는 대로 그냥 낮춰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점점 영업이익과 마진율은 떨어지고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2차전지 장비주는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런 장비주에 자 누가 많이 들고 있습니까? 보이시죠? 개인들 보이시면 보이죠? 보라색 전부 개인들 전부 개인들밖에 없어. 전부 다 그냥 물려있는 거예요. 물려있는 거. 물려있거나 혹은 계속 물타기 했거나 물타기. 물타기 계속 물타기. 이제 반등해주겠지. 근데 여러분들이요. 단기적으로 반등을 먹으려고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왜 반등파를 먹으려고 들어가면 안 되느냐. 잘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반등파를 먹고 성공할 확률은 자, 10분의 1도 안 되는데요. 왜 그럼 성공 확률이 낮으냐면요. 자, 내가 자,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반등파를 먹고 나오려면 정확히 이 반등파가 반등이 10%를 상승할지 20%를 상승할지 아니면 5%나 3%쯤 조금 반등하다가 말지를 정확히 하나님처럼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만 내가 이 반등을 먹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확히 반등이 어디까지 나올지 모르면요. 이거 100% 물립니다. 그죠?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반등파의 위치가 상승이 어디까지인지를 정확히 안다면 내가 딱 먹고 나올 수 있지만, 빠져나올 수 있지만, 반등하는 폭이 정확히 어딘지쯤인지 모르면, 이거 내가 주춤주춤하다가 물려버릴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반등파를 먹고 나오려고 하는 게 제일 바보 같은 거고, 제일 한심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절대 반등파를 먹기 위해서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아시겠죠? 깡통 나는 지름길이 바로 짧은 반등파를 먹기 위해 들어가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제일 한심한 짓거리고요. 자, 카카오 게임즈. 자, 누가 좋아합니까? 마찬가지죠. 보이시면 자, 개인들이 압도적으로 비중이 많죠. 계속 물타기 한 거죠. 쉽게 말해서 계속 물타기 끊임없이 물타기. 아니 그렇게 하락하는 것은 물타기하면 안 된다. 물타기가 주식 투자의 방법 중에서 가장 안 좋은 게 물타기다라고 제가 그렇게 알려드리고 또 알려드렸는데 그냥 개미들은 그놈의 뭡니까? 가난뱅이 근성을 못 버리고 계속 그냥 물타기만 하는 거야. 물타기. 많이 깎아준 거 아니야? 이제 바닥 아니야? 이거 바닥 아니야? 바닥 아니야? 아니라고!
어? 바닥 아니라고 여러분. 이거 바닥 아닙니다. 어? 그놈의 가난뱅이 근성을 여러분들이 버리지 못하면 절대 돈 벌 수 없겠죠. 깡통이나 안 나면 다행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내가 어떤 섹터, 그다음에 어떤 모습을 그리고 있는 기업들은 반드시 내가 피해야 한다. 그렇죠? 반드시 피해야 한다. 이런 것들 알아야 또 내가 주도주의 몸을 확실하게 담글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주도주에 담갔을 때도 그렇죠? 내가 크게 돈 벌 수 있는 비결은 탐욕. 그렇죠? 아무리 주도주라고 해도 탐욕을 절제할 줄 알고, 이 탐욕을 절제하고 내가 주도주를 크게 끌고 왔을 때, 그렇죠? 여러분들이 2년 반 혹은 많게는 3년, 물론 2년 반 3년이 뭐 크게 뭐 장투는 아니죠. 뭐 장투 중에서도 가장 짧은 기간이 2년 6개월에서 3개월인데 그 장투에서 가장 짧은 구간도 못 견뎌서 중간에 포기하고 말아버린다면 여러분들은 2년 반 혹은 3년이라는 기간에 얻을 수 있는 작게는 수백 프로에서 많게는 수천 프로의 수익을 다 날려먹는 꼴이 되는 거죠. 왜? 여러분들은 한 치 앞밖에 못 보기 때문에 바로 코앞밖에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기간별로 보는 게 아니고요. 투자는 어떻게 한다? 자, 투자는 다시요. 자, 투자는 한 달 단위죠. 한 달 단위로 짧게 끊어서 보는 게 아니고요. 자, 기간 단위, 즉 기간 단위라고 하는 것은 최소 6개월을 말합니다. 최소 6개월 혹은 1년 이런 기간 단위로 내가 딱딱 끊어서 봐야지만 혹은 이 기간을 연결해서 봤을 때 정말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에코프로도 여러분, 에코프로도 2020년도부터 2023년도 꼭지까지 가는 이 과정에서 만약에 한 달 단위로 끊어본 사람들은 60% 폭락도 있었고 50% 폭락, 40% 폭락, 20% 폭락은 많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한 달 단위로 끊어본 사람들은 어찌 이게 2년 6개월 동안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5.%가 넘는 수익을 낼 수 있을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상상이 안 가는 거죠. 하지만 기간별로 6개월, 1년 이렇게 기간별로 본 사람들은 단기 폭락을 두려워했겠습니까? 물론 두려움은 있죠. 누구나 사람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더라도 그래도 기간별로 볼 줄 알아야 내가 지금은 단기 폭락했지만 이 기업의 성장성, 산업을 보고 갈 수 있었고 또 갈 수 있어야지만 큰 열매를 얻었겠죠. 이런 사람들이. 자, 오늘 영상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들이 이번 영상을 통해서 정말 내가 최종적으로 투자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자, 뭐든지 여러분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좀 느리더라도 내가 남들보다 천천히 가더라도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바로 방향이 중요하다. 내가 주도주에 한번 몸을 실었으면 그 주도주의 성장성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공부해 가면서 함께 주도주와 즐거운 시간 여행을 떠났을 때 내가 성공할 수 있고 큰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거지. 속도를 빠르게 어떻게 내가 좀 먹고 튀어볼까 그런 생각으로 비중을 이빠이 질러버리고 하게 되면 설령 내가 하는 방향이 맞더라도 큰 비중은 내가 절대 그 공포 심리를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그렇죠? 자, 나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많이 힘들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혼자 하기가 헷갈리고 어렵고 나도 주도주에 몸을 담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고 손이 안 나가고 많이 힘드시죠. 그리고 많은 그런 유튜브들이 이제는 그거 너무 몰랐으니까 제2의 무엇을 찾아야 한다. 그 다음에 그건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는 잘라먹고 바닥줄을 찾자. 이런 유튜브들이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드시죠.
그래서 가족으로 오셔서 내가 마음 편하게 투자하고 또 마음 편하게 투자하면서 앞으로 큰 열매를 함께 따보겠다 하시는 분들만 도움 받으시면 됩니다. 수고했습니다.